여러분, 혹시 이런 일 있으셨나요? 여보, 우리 벌금 나왔네. 8만 원이래. 뭐, 벌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래. 그게 뭔데? 아니, 내가 40년 운전했는데 그런 벌금이 어디 있어? 바로 지난주에 제 이웃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생 무사고로 운전해 오시던 분이 갑자기 받은 벌금 때문에 정말 당황하셨거든요.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나는 평생 무사고인데 왜 갑자기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카메라도 없었는데 어떻게 단속된 거야?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후 분들은 더욱 그렇죠. 30년, 40년을 운전해 왔는데 갑자기 벌금이 날아오면 정말 황당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안전교육을 하며 수많은 운전자들의 사연을 직접 들어온 김태호입니다. 지난 20년간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만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서 정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운이 좋아서 안 걸리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달에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7세 되시는 박 아저씨였는데 40년 넘게 운전했는데 처음으로 벌금을 받았다며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분이 받은 벌금이 뭔지 아세요? 끼어들기 위반이었어요. 내가 언제 끼어들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차선 변경도 굉장히 까다롭게 단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더 황당했어요. 71세 되시는 김 할아버지셨는데 평생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신호위반 벌금이 나왔대요. 내가 빨간불에 갔다고 말도 안 돼 하셨지만 실제로는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간 게 단속된 거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로 벌금을 안 줬는데 지금은 아주 세밀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봐야 단속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서 스스로 판단하고 단속하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9월부터는 단속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한 번쯤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이제 정말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리 알려드려서 불필요한 벌금을 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에 태호 선생님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도 하나하나 답해드리고요. 사실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벌금을 거의 안 내요. 반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벌금을 내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만난 한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셨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벌금 고지서가 왔어요. 뭔가 봤더니 진로 변경 위반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도대체 뭔 소리야? 나는 차선만 바꿨을 뿐인데 하면서 정말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차선 변경할 때도 굉장히 세세하게 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바뀐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댓글에 나도 궁금해요 라고 써주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 있어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4가지만 알고 계셔도 불필요한 벌금과 억울한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단속 시스템의 작동 원리예요.
이걸 알면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9월부터 바뀌는 핵심 규정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실제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전법이에요.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만약 억울하게 벌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운전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끼어들기 단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히 점선 구간에서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점선이니까 잠깐 들어갔는데 왜 단속입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력 있는 운전자분들은 더욱 그렇죠. 내가 40년 운전했는데 점선에서 차선 바꾸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즘 법 적용 기준이 정말 간단해졌어요. 내가 들어가면서 다른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그 순간 바로 위반인 거예요. 점선이든 실선이든 상관없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63세 여성 운전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3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날도 천천히 가시다가 앞이 막히니까 옆 차선으로 살짝 들어가셨대요. 뒤에 차가 없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에 벌금 고지서가 왔어요. 진로 변경 위반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나는 정말 조심히 들어갔는데 뒤에 차도 없었는데 왜 이런 벌금이 나와? 하시면서 정말 당황하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CCTV 영상에 T차가 급정지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분은 몰랐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거였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시스템은 뒷차의 속도 변화까지 다 측정해요. 시속 60km로 가던 차가 갑자기 50km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앞차 때문에 속도를 줄였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0세 되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고속도로에서 겪은 일인데요. 그분은 평소에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날도 느긋하게 가시다가 졸음 휴게소에 들어가려고 차선을 바꾸셨대요. 물론 깜빡이도 켜시고 좌우도 다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오던 차가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 운전자가 앞차가 차선을 바꾸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휴게소에 들어가셨는데 일주일 후에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급차선 변경 위반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거예요. 요즘에는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몇 초 동안 켰는지까지 다 측정해요. 법으로는 3초 이상 켜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깜빡이 켜자마자 바로 들어가시잖아요. 그것도 다 단속 대상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깜빡이를 2초밖에 안 켜고 차선을 바꿨다가 벌금을 받으셨어요. 2초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셨지만 법은 3초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점선이든 실선이든 구분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차량에게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내가 들어가면서 다른 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면 그게 바로 위반이에요. 범칙금은 현장에서 3만 원, CCTV로 걸리면 4만 원이 나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유턴할 때 순서를 어기는 새치기 유턴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교차로에서 이런 상황 많이 겪으셨죠? 앞차가 유턴하려고 멈춰 있는데 뒤에서 기다리기 답답해서 먼저 돌아버리는 경우 말이에요. 어차피 앞차도 돌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돌면 되지 뭐. 그런데 이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로 직결되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71세 되시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평소에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손자 병원 데려가느라 조금 급하셨대요. 교차로에서 앞차가 유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운전자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나 봐요. 맞은편에서 차들이 오고 있으니까 언제 돌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먼저 돌아버리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앞차도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결국 두 차가 거의 동시에 유턴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생겼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CCTV에는 모든 장면이 다 찍혀 있었어요. 며칠 후에 벌금 고지서가 왔고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과실 비율을 따지니까 먼저 돈 할머니가 100%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나는 앞차가 안 가니까 먼저 간 건데 왜 내가 100% 잘못이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대기하고 있던 차가 무조건 우선권을 가져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65세 되시는 한 아저씨께서 겪은 일인데요. 그날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많았어요. 교차로에서 앞차 두 대가 유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첫 번째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보니까 앞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호도 안 보고 뭐 하고 있어? 하시면서 옆으로 빠져서 먼저 돌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첫 번째 차도 출발한 거예요. 결국 세 대가 동시에 유턴하려다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보행자들도 깜짝 놀라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대요. 법으로는 먼저 대기하고 있던 차가 무조건 우선권을 가져요. 앞차보다 먼저 돌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나와요. 몇 초 빨리 가려다가 몇십만 원 손해보는 거죠. 순간의 조급함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꼬리 물기 단속이에요. 이것도 요즘 정말 까다로워졌어요. 신호가 곧 바뀔 것 같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조금만 들어가면 괜찮겠지? 어차피 나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바로 그 습관이 요즘 가장 많이 단속되는 위반 중 하나예요. 특히 옐로우 존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교차로 한가운데 노란색 격자 무늬가 그어져 있는 구역인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구역 안에 차가 멈춰 있기만 해도 바로 위반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택시 기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날 손님이 공항 가는 길이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다고 계속 재촉하셨대요.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사님도 마음이 급해지셨나 봐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에 조금만 더 가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멈춰버린 거죠. 그 바람에 교차로가 완전히 막혔어요. 옆에서 오던 차들도 못 가고 뒤에서 오던 차들도 못 가고 완전히 정체가 된 거예요. 20분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결국 손님은 비행기를 놓쳤고 기사님은 과태료를 내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한테는 욕을 들어야 했고요. 정말 누구 하나 좋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58세 되시는 한 아줌마께서 겪은 일인데요. 그날 딸 학원 데려다 주느라 조금 늦었대요.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신호가 노란불이었어요. 보통 같으면 멈췄을 텐데 그날은 딸이 엄마, 늦으면 안 되라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면서 들어간 건데 결국 교차로 한가운데서 빨간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대요. 옆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뒤에서는 경적 소리가 계속 울리고 딸은 창피해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20분 후에야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학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어요. 딸은 수업을 못 받았고
벌금도 내야 했고 정말 최악의 하루가 된 거죠. 승용차가 현장에서 걸리면 4만 원, CCTV로 걸리면 7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13만 원까지 올라가요. 정말 큰 돈이죠. 진출 공간이 없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꼬리 물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몇 초 빨리 가려다가 몇십 분 늦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 드론 단속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도로 위 카메라만 조심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드론이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드론으로 단속을 해?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작됐더라고요. 대구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호 위반, 끼어들기, 불법 차선 변경이 모두 드론에 잡히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선명하게 찍혀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내비게이션에도 표시되지 않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드론이 날고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증거 영상이 바로 저장돼요. 고화질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차 번호는 물론이고 운전자의 행동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억울하다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실제로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항의했대요. 그런데 드론 영상을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9월부터는 서울에서도 시작될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해요. 정말 어디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온 거죠. 앞으로는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예전처럼 걸릴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걸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결국 단속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뿐이에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숨을 곳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불필요한 벌금에서 많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억울하게 벌금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그건 결론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억하시죠? 끼어들기 단속, 새치기 유턴, 꼬리 물기, 그리고 인공지능 드론 단속 말이에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벌금 몇만 원 내고 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은 작은 위반 하나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무서운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68세 되시는 한 할아버지셨는데 평생 운전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평소와 다르게 조금 서두르시게 됐대요. 그날따라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에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들어가셨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만큼은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옆에서 오던 차가 급정거를 했고 그 차 뒤에서 오던 차가 추돌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세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난 거죠. 그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평생 이렇게 운전했는데 왜 하필 그날만 하시면서 정말 자책하셨어요. 보험료는 올라가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에 몇 달을 괴로워하셨어요. 반대로 규칙을 철저히 지키신 분들은 어떨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0년 넘게 운전해 오시면서 단 한 번도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앞이 막히면 무조건 멈춘다. 차선 변경할 때는 여유 있게 한다. 유턴할 때는 순서를 지킨다. 이런 단순한 원칙들을 평생 지켜오신 거예요.
그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다니는지 모르겠다. 몇 초 빨리 간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나? 오히려 사고 나면 더 늦어지는데?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단속이라는 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에요. 요즘 단속이 더 까다로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미리 예방하려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한대요. 꼬리 물기 때문에 생기는 교차로 사고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런 사고들이 대부분 몇 초 빨리 가려다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후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젊을 때처럼 반사신경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워요.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앞이 막히면 멈추고 차선 변경은 여유 있게 하고 유턴은 순서 지키기.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과 가족은 안전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혹시 억울하게 벌금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일단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는 대부분 CCTV 영상을 같이 보내줘요.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왜 단속됐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정말 억울하시다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의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못이 없는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세요. 한 번 걸렸다는 건 다음에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운전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평생 운전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하자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운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도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3초 이상 켜자,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자, 교차로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대화해 보세요. 아빠, 요즘 단속이 많이 까다로워졌다더라. 할아버지, 운전할 때 조심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운전은 정말 가장 값싼 보험이에요. 벌금 몇만 원, 몇십만 원 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몇 초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젊은 운전자들도 우리를 보고 배워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무리한 운전을 하면 그들도 어른들도 저러는데 뭐 하면서 따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모범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경험 많은 선배 운전자로서 올바른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 기여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에는 안전운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글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다짐을 들으면 저도 더욱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아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